언어가 인프라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어서 하면 좋겠다. 언어가 인프라다 이 얘기는 내가 말하는 말, 내가 말하는 언어가 내 세상이고 내 문화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들을 써보고 따져보고 바꿔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제 말에 언어에는 문화가 있는데 라는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짜증난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So 짜증나. 제가 짜증을 안 내갖고 그 단어를 모르겠다. 짜증난다라는 거를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가 영어에 없어요. 왜 없을까? 그들은 내 감정을 짜증난다라고 퉁쳐서 표현하지 않고 너 지금 방해된다라던가 시끄럽다던가 너 이거 지금 말 좀 나쁘다라던가 명확하게 그 행동을 얘기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 아주 좋은데? 그러면 짜증난다라는 건 어떤 걸까? 옆이 시끄러워서 화가 나. 그런데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 그게 문화예요. 한국의 문화. 와, 얘기를 못해. 그래, 맞아요. 눈치. 미국 사람도 눈치라는 한국말을 알아요. 네, 빨리, 네. 눈치, 네. 불고기 뭐 이런 거 안단 말이죠. 눈치랑 불고기가 동급인 정도예요? 그럼요. 왜냐면 비교 문화가 한국에 되게 크잖아요. 네. 미국은 비교 문화가 별로 없거든요. 개인주의니까. 이거 충격적이다. 응. 짜증이라는 단어는 네.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은 시끄러워 그러면 좀 조용히 해줄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없어. 문화가 언어를 만드는 거야. 그 생각이 나요. 무지개 색깔이 우리나라의 7빛깔이지만 나라마다 다 다르대요. 다 다르죠. 네. 언어가 인프라다. 이 이야기가 김용범이라는 컨설턴트를 네, 통해서 제가 들었다는 거. 영어로 fulfill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왔으니까. 음. satisfaction이랑 fulfillment 얘기하실 때 제가 자막에다가 fulfillment하고 가로 열고 마음의 충만함이라고 썼어요. 네. fulfillment라는 단어가 한국의 언어로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벌써 경험이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가 vulnerability라는 단어예요. 이 vulnerability라는 단어가 한국에 없어요.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나를 내몰다 뭐 이런 단어인데 네.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vulnerability가 없이 진정성을 하기가 어려워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관계? 거기서 진정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positive, 긍정적으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내서 보이는 게 사실 vulnerable한 거예요. 네. 깨질 수 있지만 용기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상처, 부끄러움, 수치심까지도 다 솔직하게 내보내는 거죠. 저 사람이 날 거절할 수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 있어도 이게 진짜 나니까 그렇게 저 사람한테 다가갈 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프라 윈프리죠. 전 저라고 생각했어요. 콤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삶에 그런 태도가 있었구나라는 걸 지금 들으면서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콤님은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거죠. vulnerable해지는 만큼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에 강간당하고 막 이런 것들 그걸 다 깠어요. 그 모든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콤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다 콤님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인스타그램에 왜 2달 만에 첫 한 달 했을 때 팔로워가 500명이 안 됐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팔로워가 2,000명이 됐는데 그때 제가 한 거라고는 직장 생활이 어떻게 힘들었고 어떤 걸 못하는 사람인지를 막 썼는데 날 드러내니까 온 거지. 연결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네요. 내 거를 꺼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해. vulnerability라는 단어가 이게 취약성이라는 단어랑은 좀 다를까요? 한국말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건데 해석상 한국말로 취약성. 없다는 거예요. 문화가 없죠. 문화가 없어.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나를 내몰다가 제가 볼 땐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인데 나를 내몬다라는 행위가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취약성에는 그 단어가 없네요. 없죠. 용기가 포함된 단어네요 이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데 진정성에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만나고 발견하고 믿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단계, 이 단계 가운데 이 3가지 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기,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나를 내모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 courage, vulnerability, positivity인데 이 3가지는 사실 하나예요. 이 3가지가 진정성이라는 단어 안에 그냥 포함되어 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상처들이 다 드러나요.
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은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컨텍스트는 언어가 인프라다라는 컨텍스트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내 상처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해요. 안 된다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네. 아빠는. 네. 한국이 이럴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미국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한 단어짜리 언어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한국을 표현하는 강한 단어가 하나 있어. 뭘까요? 한? 맞아요. 한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너무 많긴 한데 남북 분단이나 일제치하? 억압된 그런 맞아요. 환경에서 오는 것들? 전 상상도 못하죠. 사실 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도 않지만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겠어요. 그걸 꺼낸다? 정말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한 일들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숨기는 게 맞아. 너 얘기하지 마. 거기에 유교 사상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 인생이 망하는 거랑 같은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문화에 vulnerable하다, vulnerability라는 단어는 없었을 것 같아요. 용납이 안 되는 문화는 일종의 용납이 안 됐겠죠. 그 우리의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행동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 내가 쓰는 이 언어가 나를 믿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이 결과 중심인지 믿음을 강화하는 거에 대한 중심인지 평소에 하는 말들이 어떤 건지를 한 번쯤 점검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나한테 갖춰진 인프라가 어떤 거였는지를 확인을 하자. 그렇죠. 형님한테 물어보면 네.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네. 여기 오기 전까지 네. 아내랑 본인이랑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한 5문장만 기억해보면 어떤 문장을 했을까요? 일어났어? 안 피곤해? 몇 시에 잤어? 수고했어. 오늘 나 광화문 가는데 근처거든요, 회사가. 올 때 같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안 되겠지만. 본인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별 문제 없다? 여기서 문제가 드러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버너러빌리티로서 이 컨텐츠를 지금 이걸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한번 따져봅시다. 안 피곤해 몇 시에 잤어를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어제 너무 늦게 자는 것 같길래 밤에 뭔가를 더 많이 하고 잔 게 이제 거실이랑 부엌에 보이더라고요. 치워놓은 게. 그래서 피곤했겠다. 오늘 월요일인데 괜찮겠냐 라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말이죠. 이 생각을 한 이유는 뭐예요? 힘들까봐 걱정돼서?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런 이유는? 어떤 마음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네. 어땠으면 좋겠는데? 자신을 피곤하게 혹사시키는 모습이 옆에서 보기 안쓰럽다? 잔소리 같은 거네요. 엄마의 잔소리. 자이놈이 새끼야. 요렇게 얘기했을 때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왜 안 피곤하겠어? 네,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잤어를 물어봤죠.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피곤해. 왜 아니겠어? 약간 이런 느낌. 얻은 게 없네. 그래서 몇 시에 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랬어요? 5시 정도 잔 것 같다고. 그 전 상황이 이제 밤에 저한테 자려는데 지금은 자야 돼 라는 상황에 이제 빨리 침대로 가고 있으면서 거실에 있는 아내한테 나 먼저 잔다 그랬더니 이거 좀 해주고 자 했는데 안 된다 지금 자야 돼 라고 하고 먼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다 해버린 거지 아내가.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수고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랬어요? 무풀.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네.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믿음. 아내는 날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나갈 수 있겠어? 정정할게요. 뭐요? 아내는 나한테 대놓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현 현상이고 믿음.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뭔데요? 그 5가지 뭐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그 봉사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해줘야 되는 거. 그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감, 아내는 그런 거 아니고 뭔가 충성과 봉사. 그래서 저에게 늘 이런 거 저런 거를 요구를 늘 하고 말하면서 아내가 나한테 이런 걸 해줘라고 하는 건 사랑을 표현해줘라는 그렇죠. 요청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거절했네. 다 거절했네. 미치겠다.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그거를 거절한 거네요. 네, 여기까지야. 내 사랑은 여기까지야. 내 시간 침해하는 것까지는 안 되고 나 시간 될 때 여기까지 해줄게였네. 그런 게 느껴지네요 지금. 사랑에 네. 조건이 있어버리네. 그러네요. 이거 나가야 돼요? 본인의 아내에 대한 믿음은? 아내는 책임감이 되게 투철한 사람이다. 아내는 같이 보내는 시간보다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주말에 같이 좀 시간 내서 같이 있으려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투두리스트가 막 쏟아져. 그리고 제가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저는 제가 바라는 건 셋이 같이 이제 아이랑 같이 놀아주는 건데 제가 놀고 있으면 아내는 부엌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말 아내는 사랑 표현이 111이네요. 본인은 아내를 사랑해? 응. 사랑하죠. 본인한테 사랑은 뭐예요? 존중이요. 응? 진짜 아이러니하네. 이거는 나가야겠다. 아, 나 이렇게 아이러니한 사람이야. 나에게 사랑은 존중이에요. 나는 아내를 존중하는 거네. 그러면 아내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되네. 내 방식대로 아니고. 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거고, 아내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건 존중이네. 내 방식대로 대한다는 건 존중하지 않는 거니까 사랑하진 않는 거네. 그거를 지금에서야 제가 지금 크게 깨닫고 있는 게 하나는 아내는 나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게 사랑을 보여줘라고 요청하는 그렇게 하는 거 나는 너무 싫은데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일종의 요청이었다라는 그 개념 하나가 굉장히 크게 왔고 그걸 내가 무시하는 게 나는 그의 사랑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거구나. 사랑 거절한 거죠. 거정하는 거구나. 최악이지. 똑같아요. 이것도 믿음을 강화하는 행동을 설계하려면 아내를 존중하면 돼. 아내를 존중하는 말, 아내를 존중하는 행동을 하면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내 믿음은 아내는 날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그냥 극단적으로 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네. 잘못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경우들이 엄청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믿음을 갈아 껴야 되잖아요. 네네. 갈아 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못된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갈아 끼면서 잘못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감정을 끊어내고 새로운 믿음을 강화하는 행동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날 사랑한다 라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 이게 아내가 집안일이나 요리나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거를 다 기록하면서 아내가 날 사랑해서 이런 걸 했다. 그치. 이렇게 써보는 거. 너무 좋다. 기록하기,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주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오늘 깨야 될 심각한 믿음 하나가 있다라는 걸 지금 저는 아내를 평생 만족시킬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요. 오 말도 안 돼. 요구가 끝이 없어. 투두리스트가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거 끝내면 적어야 되고 저거 끝내면 적어야 되고 이제 다 했다 그래. 그럼 이제 이거 해. 늘 이렇게 끝나니까 우리는 왜 쉬는 시간도 없고 일만 해야 돼. 아내는 끊임없이 그게 사랑을 요구하는 행위겠지만 저는 그거를 다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보면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하고 네. 이런 거야. 사실 투두리스트를 주지 않는 순간부터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걸걸? 그러네요. 정확하다. 제 아내는 부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응.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얘기다.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 싫어. 그러네. 그 표현을 내가 거절하는 거구나. 응. 아 그만 좀 사랑해 이런 거잖아. 그러네요. 아 귀찮아. 오늘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네요.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말과 행동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내가 날 사랑한다라는 그걸 강화하는 말과 행동이 있을 텐데 안 피곤해? 라는 말이 이걸 강화하는 말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 피곤해는 제 기준에서 힘들겠다를 얘기하기 위한 공감을 시도하는 언어였던 것 같고 그건 본인 기준. 네, 본인 기준. 아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물어볼 게 아니라 마사지나 안마를 해주고 나도 똑같은 거 생각했어. 네, 차라도 한 잔 타다 주면서 그렇죠. 안 피곤해라는 말은 100만 번 해도 쓸데없는 말이야. 아내가 쓸데없다로 했던 얘기들이 이제서야 와닿네요. 수고했어는 얄미워. 무풀 난 이해되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믿음이나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에 관련 없는 말이다. 어제 같은 일이 있었으면 네. 일어나서 이게 이제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 네, 네. 어제 만약에 아내가 뭘 했으면 그걸 정리하고 잤을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를 존중하는 걸로 나의 믿음을 강화하는 행동은 마사지 해주고 티 한 잔 갖다 주고 출근 잘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를 주냐? 남편이 변했네? 하고 아내가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거다. 지금까지 사랑을 못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면. 거절감을 느꼈겠죠. 충격이다. 자, 두 번째. 나 오늘 광화문 가는데 같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안 되겠지만 이거 왜 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그럼 반차를 써야 되는데 반차가 그렇게 쓰기엔 좀 아깝지라고 하길래 그렇지 뭐 안 되겠지 뭐 약간 이런 얘기. 진짜 얄밉다. 와이프도 본인을 사랑할 텐데 그럼 반차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행동이 중요하니까. 네네. 봉사하고 싶을 테니까. 네. 근데 여기선 그냥 말 한마디 틱 안 되겠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 지금 딱 보니까 제 믿음에 아내는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그거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근데 자
광화문 가는데 같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왜 한 거예요? 그냥 저의 바람. 같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 이야기 안 하고 돌아가기 전에 회사 쪽 들려서 뭘 주고 간다던가 그러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깊이 생각 안 하고 감정적으로 드는 생각에 따른 말을 뱉었을 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을 할 때 잘 생각해보면 말을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만나면 좋겠다. 아, 이 순간마저도 결과 중심 사고인 거구나. 그렇죠. 이게. 대부분이 그런 거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연결되는구나. 단기적으로는 좋죠, 그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믿음과 존중하는 거를 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장기적으로. 네네. 그냥 집에 먼저 가서 집안일 하나라도 더 해놓는 게.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행동 설계죠. 아,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해놓고 아내한테 티는 내야겠네요. 그럼요. 제가 몰래 해놓는 게 되게 많고 왜 몰래 해요? 유세 떠는 것 같으니까. 반대로는 아내가 나한테 이것 되고 이것 됐어 얘기를 할 때 지금 와서 보니까 아내가 그게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라는 얘기를 해준 맞아요. 건데, 그러면 나도 이제 나도 널 사랑해로 화답을 해주려면 나도 뭔가 더 해주고 해야 돼, 이런 게 주고받아줘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유세 떠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거 했어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고마워 약간 이런 느낌. 대충. 예. 진심을 다하냈구나. 진심 다하지 않고, 그리고 저도 제가 했을 때 굳이 얘기하거나 티를 내지 않았고 정 못참겠으면 한 번씩 여보 나도 이렇게 해. 여보 말로만 나한테 이렇게 시키지 말고 여보 그냥 말없이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랑해 말하지 말고 말없이 그냥 내가 모르던 알던 그냥 그것만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네요. 그렇죠. 약간 넌 나만 바라봐. 태양이었으니까 나는 바람 펴도 넌 바람 피지 마. 그죠? 그거죠 지금.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아내한테 오늘 이만큼 이런 걸 했는데 이만큼 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근데 처음에 이걸 갑자기 바꾸면 네. 어색해서 막 이상하다고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시작한 거는 제가 분리수거 바로바로 버릴 때 아내가 앞에 있으면 여보 사랑해. 그 어떻게 반응해요? 아 대단한 남편 뒀다 내가. 분리수거 스스로 하는 걸로 사랑 표현하는 남편 뒀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내 유머러스함이 제일 좋고 아내도 그런 걸 그냥 유머러스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네. 언어가 인프라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 언어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나는 내 세상에서 얘기하고 아내는 아내 세상에서 얘기하니까 서로 사랑하지만 소통은 안 되고 있었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언어라는 것도.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네. 어떤 문화에 있는지, 어떤 세상에 있는지. 이게 여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언어가 인프라다. 그래서 그 인프라를 키우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어를 배워야죠. 다음 시간에 AI를 통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는지, 네.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녀 교육.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상류 사회는 이미 대응을 하고 있어요. 미국 상류사회 미국 얘기하시는 상류 거잖아요. 사회, 아이비리그, 하버드, MIT, 예일 이런 데 갈 때 에세이를 써야 돼요. 이게 AI가 와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졌어. 이게 내년부터 바뀐다는 걸 난 이미 들었어. 아이비리그에서 요구하는 게 딱 한 글자로 이거 제가 맞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체크하는 방법을 얘네들이 찾아냈어요. 그 방법이 되게 신박해요. 아카이빙 아니에요? 믿어주지 않는 시대가 10년 안에 오는 거구나. 내년부터 벌써 어드빙이 바뀌는데? 5년이면 생각보다 빠르네요. 지금 당장부터 그럼 기록해놓지 않는다면 5년 뒤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가 되는 거네. 전문성 있던 사람들도 차별성이 떨어지는 차별성도 없고. 그러면 지금부터 쌓는 사람과 안 쌓는 사람은 5년 뒤는 진짜 다음 주에 요 얘기 해보는 거구나.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